독해 평균이다. 21장에 여기 뭐 어휘 함수금이 목적 분위기 신경 도표. 어휘 함수금이 목적 분위기 신경 도표. 여기 높여줄게요. 우리 계속 했었던 모의고사 구조 좀 봅니다. 지겹죠? 여러분의 머리에 박힐 때까지 이 문제 구조를 외울 때까지. 자, 이번 회차에서는 핑핑 돌릴 거고요. 자, 첫 페이지 펴보면은 특히 1번부터 12번까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 페이지 안에서 계산 문제랑 그리고 표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계산 문제랑 표 문제 나올 때는 독해 문제 풀지 않고 최대한 이 문제에 신경 써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요 듣기 첫 페이지 푸는 동안에 풀어야 하는 독해 문제 뭐가 있느냐? 12문제 푸는 거 있으니까 요 네 번째 4페이지 풀면은 여기에 도표, 내용일치 그리고 안내문 2개 들어가 있지. 그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도표랑 내용일치, 안내문 하나까지 이렇게 3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무조건 나머지 하나에 있는 요 안내문은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1번 보고 틀리네 이러고 고르면 이제 홀로 틀리는 거야. 쉬운 문제.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신경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표 지금 5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듣기 첫 페이지 푸는 동안에 푸는 문제고요. 요 독해 문제는 4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네 문제 한 번에 듣기 첫 페이지 풀 때 풀어주면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듣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3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 들어가고 나머지 그리고 특히나 이 16번부터 17번을 2번 들려주니까 웬만하면 무조건 한 번에 푸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 항상 주제랑 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문제를 듣고 풀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풀면서 듣기를 한번 쫙 들었지. 그치? 그러고 나면 주제 고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풀고 두 번째 회차로 들려줄 때부터는 그냥 독해 시간으로 생각하고 푸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페이지 풀 때 바로 옆에 있는 거, 요 18번의 목적, 19번의 분위기 신경, 그리고 나서 20번의 주장, 요렇게 문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옆에 있는 거 풀어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4쪽에 있는 도표랑 내용일치 안내문 요 페이지까지 끝나고 나면 듣기 시간이 끝난 거야. 그지? 그러고 나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주제 제목 요지 얘네들 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요 장문 5문제 먼저 풀고 나머지 독해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요 목적이랑 분위기 신경은 듣기 두 번째 페이지 푸는 동안에 푸는 문제이고, 요 독해 문제들은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독해 시간에 푸는 것이고요. 언제 푸는 거냐면 함축 의미는 빈칸 문제 전후에 푸는 것이고, 어휘는 순서 문제 전후에 푸는 것이 좋아. 이따가 그 문제 유형 보면 알겠지만 둘이 되게 맥락이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세 번째 페이지로 먼저 넘어갔다. 장문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21번의 함축음이 딱 여기 들어가고요. 함축음이는 웬만하면 3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년이 낮을 때는 함축음이가 쉽게 나올 때도 많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뭐 2점짜리로 나올 때가 많은데 웬만하면 수능에서는 항상 3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21번은 웬만하면 3점으로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 22, 23, 24 얘네들이 주제, 제목, 요지 얘네들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얘네들이 독해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맞아야지 하고 풀어주는 거. 그리고 4페이지는 듣기 첫 페이지 풀 때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나면은 여기 5페이지 들어가면서 29번의 어법, 30번의 어휘 여기 있습니다. 30번. 자, 그래서 30번은요 5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얘는 5페이지, 얘가 3페이지. 자, 그리고 어휘는 3점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어휘도 풀다 보면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올
그래서 한 반 정도는 3점? 뭐 어법이 3점으로 나오던가 어휘로 3점이 나오던가 약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너무 더워서 히터 좀 끌게. 그래서 이렇게 어법 어휘 하면서 어휘 문제 끝나고 나면은 빈칸 두 문제 옆에 쉬운 문제 두 문제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빈칸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더 받아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순서 뭐 흐름에 맞지 않는 것 문단 순서 배열 문단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 요약 이렇게 해서 빈칸 네 문제 순서 다섯 문제 그리고 나서 요약 한 문제 나오고 나서 장문으로 끝나는 문제지. 그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각각의 문제 푸는 방법 좀 봅니다. 자, 어휘 문제. 어휘는 일단 내가 다른 독해 문제들을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라 라고 한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있는 그 문장들을 다 읽어라 라고 한 문제가 순서 문제 중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찾는 거 있지. 그지? 그것만 조금 속도감 있게 슥슥슥 읽으면서 소재 파악하라고 했었어요. 그거 말고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는 게 어휘 문제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어휘는 지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답이 나오더라도 그 답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 다음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먼저 그 어휘 자체를 이제 조금 판단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밑줄이 쳐져 있는 어휘 있죠? 선택지. 이 단어들을 먼저 분류를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긍정어인가 부정어인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어다 부정어다는 앞에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앞뒤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이 연결된다 하면 긍정어,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하면 부정어.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어라고 하는 게 뭐 좋다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거나 뭐 강화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그 행위를 결국에 한다라고 끝나면 긍정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부정어는 뭔가 뭐 싫다 이런 것도 되지만 싫다, 막다, 피하다, 만류하다, 저지하다, 낮추다, 줄이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안 한다라는 뜻. 그래서 단어를 봤을 때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어는 상당히 명확하니까 중요하게 체크해주고요. 뭐 긍정어랑 부정어가 잘 나눠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 그냥 단어 뜻을 알면 그 단어 뜻을 가지고 가면 돼. 근데 사실 그 선택지 5개가 있으면 5개 어휘 중에서 무조건 1개 정도는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우리 영어 공부를 학교에서 언제 처음 했을까? ABCD 막 이런 거랑 숫자 수업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How's the weather 이런 거 언제 했어? 유치원 때. 응? 유치원 때. 유치원? 진짜? 까먹은 거? 유치원 너 영어 유치원 다녔어? 응. 아 진짜? 그냥 영어를 열심히 잘 가르쳐준 유치원이었네? 과연 언제부터 배웠어? 그래 그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웁니다. 그러면 유치원 때 했으면 좋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고 쳐봐. 당신들 지금 몇 살입니까? 17이라고 하는 후보 없지? 18살이죠, 그죠? 18세입니다, 18세. 자, 그럼 18세들아. 우리가 10살부터 영어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영어 공부 지금 몇 년 차야? 한 8년 차, 9년 차 됐죠? 그죠? 최소. 정규 교육과정에서 들어간 것만 해도 최소 8년 차, 9년 차 영어와 함께 해온 세월이 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단어 뜻 자체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적어도 이게 봤을 때 부정적인 뜻일까?
긍정적인 뜻일까 정도의 감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없다는 건 본인의 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냥 믿고 한번 질러봐. 그러면 맞을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잘 모르겠다면 그냥 긍정어, 부정어 정도로 봐서 내용이 연결되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이 정도로 파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이 내용의 연결을 보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는 있잖아. 그 선택지가 나오기 전부터 핵심 소재 파악해야 되거든. 핵심 소재 파악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공부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뒤에 막 내용이 들어가. 그럼 내가 앞에서 마음이 있다. 공부 좋아 이랬어.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 그리고 나서 1번 어휘에다가 뭐 싫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러면 앞에서는 공부 좋다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공부 싫으면 싫다. 부정부정으로 들어가야 내용이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핵심 소재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는 보통 지문 난이도가 되게 높아. 좀 내용이 복잡한 것들도 많고 내용 자체가 쉬운 게 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좀 되게 불편하고 자주 보지 못했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뭐지?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소재를 잡고 하는 게 훨씬 쉽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기반으로 그 소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 받아주면 되고 혹시나 뭐 공부 좋다 했어 뭐 안 하면 싫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러나 했어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것은 하고 나서 2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긍정어 자리니 부정어 자리니 긍정어면은 좋다지 그지? 그럼 공부 좋다지 아까 앞에서 공부 좋다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있었지 그지? 그러면 그러나를 기반으로 다시 내용이 뒤집혀야 되니까 이번에는 부정어로 바꿔야지 그래야 내용이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주변의 부정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내용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꼭 문제 풀 때 막 문제 다 풀었는데 그 지문 되게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는 애들 있어. 잘 보존돼 있는 애들은 다 깜빡이 맞아야 돼요. 물기적 한 대씩 맞고 가고요. 그 봤을 때 내가 그랬잖아.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글 읽을 때랑은 그런 집중도나 이해도나 기억력이 달라요. 그냥 읽으면서 내용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계속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시를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거 기반으로 동그라미를 치든 네모를 치든 밑줄을 긋든 표시 빡빡빡 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줄에다가 줄줄줄줄 하면서 줄 그으면서 읽는 거 절대 안 돼. 핵심 소재라던가 내용 관련된 부분에만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절 단위, 이런 내용 단위들 다 끊어주는 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표시를 많이 해서 내가 읽을 때 인지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장치들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볼 것이고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결국 내용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거든. 내용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는 순서 문제의 전후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점은 어휘에 대한 그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답이 나와도 그 다음 선택지까지는 읽어야 돼. 최소 그 다음 선택지까지는 읽어야 이게 확실하게 맞는가라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내용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앞에서 틀린 것 같아도 뒤에서 그 틀린 내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그럼 사실은 내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오기 전에 게 틀린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를 봅니다.
일단 함수근이 문제는 첫 번째로 그 함수근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 밑줄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결국에는 이퀄 주제문이 될 거거든. 주제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밑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걸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내용 구조 잡아주고요. 내가 잡은 내용 구조를 기반으로 나는 무슨 내용을 찾아야 하지? 하고 타겟팅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게 요즘 늦게 일어나는 애들은 하고 나서 밑줄 쭉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밑줄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즘 늦게 일어난대. 그죠? 그러면 요즘 애들이네? 요새 애들은 말이야. 그러면 요새 애들이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 혹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시하는 내용이 아닌 요새 뭐 사회적인 구조 변화라던가 그런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그런 새로운 트렌드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가 달라진 거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야겠다. 그 정도 하나. 그리고 늦게 일어난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 나빠? 늦게 일어나면? 좋아? 기분은 좋죠? 하지만 어쨌거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좋은 행동은 아니지 사실. 그지? 그러면 안 좋은 행동이 나왔지. 그지? 그럼 늦게 일어나는 애들은 뭐뭐 한다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안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올 내용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찾을 내용은 안 좋은 결과를 찾아야겠다. 그러면 안 좋은 행동, 딱히 그 라떼들이, 틴니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안 좋은 결과를 찾는다. 이런 것들. 선생님은 늦게 일어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내가 내 진로를 선택할 때 되게 크게 영향을 줬던 거였거든. 내가 선생님은 고등학교 영동일고 나왔어. 근데 트리지움에 산단 말이야. 그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고등학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고등학교가 딱 여기 있거든. 진짜 딱 정중하게. 그리고 뭐 지하철역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이 여기였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후문이고 이렇게 가면 정문이야. 근데 이렇게 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담 넘어서 가면 한 3분 정도 걸려. 그래서 맨날 뒤에서 이제 담 넘어서 막 들어가다가 선생님 마침에 안녕하세요 뿌잉 막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이면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뭐 등교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원도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학원 다니거나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막 그냥 독서실도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데 아니면 안 다녔어.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진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너네가 서울대를 간다고 쳐봐. 우리가 다 아는 서울대. 그럼 2호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서울대 이쯤에 있거든? 서울대 여기에서 플러스 버스 한번 타고 들어가야 돼요. 낙성대 입구에서 내려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거 잠실 이쯤에 있죠. 그죠? 잠실 이쯤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건대 마주보고 있고요. 여기 한양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쭉쭉쭉 넘어가면은 우리 준이는 갈 수 없는 이대와 그리고 신촌에 연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낮춰서 한홍대. 요 정도 이제 2호선 라인에 있거든? 그럼 생각해봐. 건대만 가도 잠실에서부터 10분이란 말이야 지하철이. 근데 우리 집이 잠실역이 아니잖아 우리들이. 그치? 그럼 또 잠실역까지 우리 한 이쯤에 살자. 그 다음 뭐 버스를 타든 뭐 어쩌든 하고 또 가야겠지. 그치? 그럼 플러스 20분 추가? 그리고 나서 학교에 내려. 그럼 대학교는 졸라 커 진짜. 그래서 건물을 한참 내가 가려는 건물을 가려면 최소 10분은 걸어야 된단 말이야. 최소 10분 이상 걸어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강의실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최소한 15분 정도 걸려. 그러면 건대가 제일 가까운데도 뭐 한 30분, 40분, 45분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하철 시간이 바로 와서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혹시나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도 그래도 한 50분에서 1시간이야. 끔찍하지 않니?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서울대까지 가잖아? 그럼 최소 통학 시간이 편도로 1시간 반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래. 막 뭐 신촌 뭐 이쪽 라인도 이렇게 쭉 가면은 지하철이 딱 잠실역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
정도가 걸리거든? 그럼 지하철 40분에다가 플러스 그 지하철 가는 시간이랑 그 지하철역을 놓쳤을 시간이랑 내려서 또 걸어가는 시간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냥 개노답이야. 기본 1시간 반이야. 그래가지고 3분 만에 등교하던 내가 1시간 반을 가면서 너무 힘든 거야. 1교시 뭐 9시 수업 들으려면 7시에 출발을 해 보통. 그러려면 6시에 일어나야 돼. 진짜 뒤질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진짜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했지. 학교 선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항상 교사회의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8시 20분에 수업을 시작하면 최소 8시 정도에는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사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시 한 40분 한 이쯤에 보통 들어가. 그러면 내가 과연 또 학교는 말이야. 또 그런 역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거단지 쪽에 있다 보니까 또 막 들어가고 해야 돼. 그럼 또 여기 가는데도 한 1시간 반이 걸릴 텐데 그럼 나는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꼼꼼해. 어두워. 나 이제 이거 절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막 교생할 때도 진짜 너무 불행했어. 막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난 절대로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는 거 안 되겠다 하고 진로를 잡아서 여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게으른 거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거 학교 가는 길이나 이것도 되게 중요해. 너네 막 만약에 경희대나 외대 같은 데 가잖아? 그럼 진짜 불행한 인생 살게 될 거야. 그럼 경희대나 외대 진짜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지하철을 한번 검색 좀 해봐. 1호선 배차간격 진짜 더럽게 넓고요. 그리고 막 뭐 성수행으로 뭐 갈아타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성수행 배차간격 진짜 더럽게 넓고요. 뭐 어쩌다가 왕십리에서 막 갈아타서 뭐 회기역으로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 경희중앙선은 배차간격이 30분이야. 기차야 기차. 그런 거 못 다녀. 집 나가야 돼. 자퇴를 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막상 대학교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이 안에서 두꺼비를 찾는다 이랬어. 그럼 이게 뭔 소리지? 해야 정상이거든? 그러면 밑줄이 있기는 해. 그지? 그 함축 의미 부분의 내용이 있기는 해. 근데 봐도 딱히 내용이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뭘 하고 있지? 뭘 찾네? 무언가를 찾네? 그지? 그럼 안 좋은 행동을 했어. 아마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 그지? 그럼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애들이 뭔가를 찾아다녀. 왜 찾을까? 왜 찾을까?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뭔가 해결할 걸 찾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꺼비 그냥 방금 콩쥐가 생각나서 해봤어. 밑빠진 독에 물고기 콩쥐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본인이 노력할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도와줄 것을 찾는구나. 대충 이 정도로 그냥 예상을 해놓고 뭐 도와줄 것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지문 내용에 받아줘야 할 것은 안 좋은 행동을 한 애들이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얘네가 추가하는 해결 방법 이걸 찾아야겠다 하면서 그것만 찾기 위해서 지문을 읽어야지.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찾아야 할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지문 난이도가 쉬워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어느 정도 내용 구조 잡아서 타겟팅 해주는 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저 밑줄 부분이 있지. 요 밑줄 쳐져 있는 함축 의미 부분은 항상 무조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석을 해서 이해가 가면 괜찮거든? 근데 웬만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너네 국어 잘하니? 혹시 지금까지 뭐 모의고사든 문제를 풀든 어쩌든 간에 국어에서 나는 문학 문제를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건 한국어로잖아. 해석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해석을 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였으면 진짜
만약에 우리가 국어 문학 문제를 100점을 무조건 맞았어야 돼. 그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함축의미 부분을 볼 때는 있잖아. 요 밑줄 부분을 볼 때는 해석은 딱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기에 나온 소재만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두꺼비를 찾는다 그랬어. 그럼 두꺼비 무언가 그냥 지는 그 늦게 일어나는 애랑 다르잖아. 그지? 지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지?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찾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내야 돼. 그래서 이 두꺼비가 도대체 뭘 해주는 애인지 무슨 역할인지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근데 진짜 감도 안 와. 이게 뭔 개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요 밑줄에 있는 함축의미는 빈칸으로 비워둡니다. 빈칸으로 비워놓고 빈칸 문제로 푸는 거야. 똑같아요. 빈칸 문제를 푸는 거랑. 자, 그리고 그 밑줄이 있는 문장을 기반으로 그 밑줄 부분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내가 요 밑줄에 있는 문장을 보고 내용 구조 잡아서 타겟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잘 맥락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장에 밑줄이 있는 그 문장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앞뒤 문장을 읽어주는 것이고요. 맥락 파악이 잘 됐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그 밑줄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만약에 찾고 싶어? 그럼 다른 주제문 찾으면 됩니다. 우리 1주차 때 그 주제문 찾기 하면서 주제문 어떻게 찾을까 얘기했었고요. 빈칸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고요. 저번에 순서 문제 풀 때만 얘기 안 했지? 그치? 자, 그래서 다른 주제문 찾을 때 뭐뭐 본다 그랬어요? 일단 압도적으로 무조건 항상 모든 지문에서 다 봐야 하는 거. 지문의 첫 문장 그리고 끝 문장이지. 보통 이 끝 문장에 주제가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했고요. 첫 문장에서는 적어도 핵심 소개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보고 나서도 딱히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반복적인 표현 찾아달라고 했었고요. 이 반복적인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 건 한 1학년 3월 3월 모의고사나 길어봤자 한 6월 모의고사 정도를 한계치로 봐야 돼. 2학년 올라갔으면 똑같은 단어 절대로 반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복되는 단어는 말이야 아마도 내용상의 동의어겠죠? 내용상의 동의어로서 즉 같은 내용을 지칭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그 정도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어를 볼 때는 이 연결어는 주제를 나타내주는 부분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 역접 앞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인과관계를 나타주는 결론 부분 그런 거 아니면 똑같은 말 중요하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하겠죠. 반복해주는 표현. 그리고 예시 정말 쏠쏠합니다. 예시는 예시 부분을 읽지 않고 예시를 들기 전에 이미 언급을 했던 그 개념을 본다고 했거든. 그래서 예시의 앞부분이나 아니면 예시가 앞부분이 없는 지문들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예시도 어쨌거나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하나의 스토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결론 부분을 보기 위해서 끝부분을 보는 것이고 웬만하면 예시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혹은 강조 표현 찾아주면 되겠죠. 강조 표현은 뜻 자체를 뭔가 중요하다라던가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필요로 하고 뭐 눈에 띄고 이런 것들. 그래서 뜻 자체를 중요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글자 자체를 강조하는 거는 고유명사는 원래 누운 글씨를 쓰거나 진한 글씨를 써. 그래서 고유명사가 아닌 동사 부분의 글자를 눕히거나 굵게 썼다. 이건 100% 강조 표현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주요 문법 표현들. 특히나 이 주요 문법 표현들은 뭐가 들어간 표현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부정어, not 같은 게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맞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이랬어. 그러면 핸드폰이 아니야. 아닌데 왜 말하냐고. 그냥 태블릿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지? 핸드폰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태블릿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 조심해주고요. 그 표현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어도 일단 부정어가 있으면 항상 조심해서 봐야 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면 비교해주는 표현들. 뭐 rather than 이런 식으로 than 들어가는 그런 비교해주는 표현들도 괜찮죠. 그죠? 이것보단 저게 더 좋아 라고 했어. 그럼 이것보단 저게 더 좋아. 이것보다 이 비교를 통해서 저거를 강조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 식의 표현들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빈칸 문제처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그 함수분리 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빈칸으로 비워놓고 빈칸 문제로 풀 것. 자, 그리고 만약에 봤는데 내가 함수분리가 있는 그 문장이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주제를 찾기는 해야 돼. 주제를 찾아서 그냥 주제와 같은 내용의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세요. 진짜 최후의 수단이야 이거는. 어쨌거나 함수분이 있는 부분 주제분이죠. 그죠? 근데 그 함수분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주제 찾는 문제로라도 풀어.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함수분이 한번 풀어보고요. 잘 안 되겠으면 빈칸 문제로 넘겨서 풀어보고요. 빈칸으로 비웠는데도 그 빈칸에 있는 문장이 진짜 이해가 안 가. 더럽게 모르겠어. 그럼 그 문장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그냥 지문 전체적으로 읽어주면서 뭐 반복적인 표현이든 연결어든 찾아서 다른 주제 문제 찾는 거야. 그냥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의 선택지를 답으로 골라. 됐어? 그래서 이거 최후의 수단까지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목적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목적 문제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리고 어휘는 순서 문제 풀 때 푼다고 그랬고 함수 의미는 웬만하면 빈칸 문제 앞뒤에서 푼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목적 문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죠. 듣기 2페이지. 그죠? 듣기 두 번째 페이지 풀 때 항상 풀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시간에 푸는 요 문제들 있지. 그지? 얘네들 그리고 도표 얘네들까지 한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는 맥시멈 시간으로 잡아야 돼. 1분 이상 넘어가면 그냥 이제 시간 모자라겠구나 조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아직 조져진 건 아니니까 그냥 빨리 풀라는 말이야. 그래서 목적은 기본적으로 편집이에요. 준이 남고지? 그지? 로맨스가 있으면 자 우리 가인이? 합반이니? 합반이네. 자 우리 가인이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2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진짜 개찐다밖에 없고 싫은데 막 이러면서 올라갔어. 근데 별로였는데 막 뭐 바뀌는 것도 싫고 막 부담스럽고 싫었어. 근데 딱 갔는데 웬냐? 왜 꽃돌이가 하나 내 앞에 앉아있네? 자 그래서 이제 꽃돌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3월 14일이 되었어. 3월 14일 여자가 주는 날인가? 발렌타인데이인가? 화이트데이인가? 3월이 화이트데이인가? 발렌타인데이야? 그래. 자 발렌타인데이 됐어. 자 계약 후 14일. 자 꽃돌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목적은 기본적인 그 편지글의 형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얘기할 때 갑자기 딱 시작하자마자 꽃돌아 결혼하자 이러고 시작하면 좀 웃기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받는 사람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 꽃돌이에게 꽃돌아 결혼하자 이러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걔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지? 그럼 보통 자기소개를 먼저 해준단 말이야. 아니면 안무인사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안무인사나 자기소개가 보통 들어갑니다. 자기소개가 아니라 걔. 그래서 안녕 꽃돌아 나는 항상 너의 뒷자리에 앉는 21번 유가인이야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소개해. 그리고 나서 딱 그 목적이 딱 드러나는 부분은 요 지점에도 나올 수 있거든. 요 지점에 나오려면 보통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와.
I'm writing for 어쩌고저쩌고 I'm writing to 블라블라 이러면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목적이 드러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이 정도의 표현 들어가면 이 부분에 목적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이 편지를 왜 썼냐면 말에 많이 당하겠지 이러면서 우리 그래도 같은 룸메이트로서의 그런 친목 도모를 위해서야 너가 그냥 앞뒤 자리에 앉는 그런 사이를 우리 넘어서서 깊은 감정의 교류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 이제 중간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나왔으면 나오는 거고 이때가 아니라면 보통 밑에서 3분의 1 지점이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쯤에 왜냐면 그렇잖아. 보통 편지인데 좀 막 괜히 구구절절하게 막 다 얘기하다가 그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엄마한테 막 돈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엄마 돈 줘 이렇게 하면 막 넌 뭐 나한테 돈 맡겨놨니?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요새 물이 너무 안 좋네. 요새 물이 너무 못 마셔서 그런가 봐. 근데 사실 요새 아무도 정수기를 안 마시거든. 엄마 알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다들 저 밑에서 공차 마시고 다들 카페 가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카페를 못 가네. 엄마 난 괜찮아. 그냥 좀 아프면 되지. 근데 혹시 돈 좀 있어? 이러면서 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본론 좀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강조 표현이 있는 것들을 찾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본론 얘기하고 나면은 엄마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이러고 돈 받고 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꽃돌이한테도 꽃돌아 결혼하자 던지고 났으면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21번 육아니 사물함에 답장을 넣어줘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보통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요 마무리 인사하고요. 보통 연락처 많이 남깁니다. 연락처나 아니면 문의사항 어디로 줘야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더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디로 이메일 주세요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아니면 어디로 전화해 주세요 이러거나 뭐 아니면 너 뭐 여기에 지원하고 싶다면 어디 사무실에 있는 어디로 이력서를 내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대충 구조를 확인해줘. 그러면 글을 딱 봤을 때 대충 위에서 3분의 1 밑에서 3분의 1 요 지점쯤에서 일단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문장만 읽을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목적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강조 표현을 찾습니다. 이 강조 표현은 무조건 뜻으로 찾을 거야.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통 나오는 뜻들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거든?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그래 목적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 그럼 바로 삭가능이지, 그치? 그냥 이거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아니면 뭔가 요구하고 요청을 주는 것들 있죠. require, request, ask 이런 것들. require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문이나 그런 다른 독해에서도 require 동사 나오면 무조건 강조 표현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뭐 require, request 뭐 이런 거나 ask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무언가 당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나 아니면 의무 관련된 표현들 있죠. 조동사 얘기하는 거야. should, must, have to. 그래서 should, must, have to 이런 것들 받아줄 수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 내가 뭔가 필요하다 아니면 원한다라는 것들 있죠. 그래서 뭐 need라던가 뭐 원한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want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조금 더 긴 표현으로 would like to 이런 거 받아주면 되지. would like to 그죠? 그런 건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help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아니면 뭐 benefit 이득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 자체가 뭐 아니면 그냥 대놓고 아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벡터지. 뭐 important라던가 뭐 significant, principal 이런 식의 표현들 주요한 핵심적인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key, essential, critical, 뭐 crucial 이런 것들 있잖아. vital
이런 것들 받아주면 되고요. 주요 이런 식의 뜻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뜻으로 강조해주는 것들 가장 많겠고요. 일단은 편집을이니까 무언가 요구한다거나 명령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됐죠? 이 정도로 편집을 받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있잖아. 별로 쓸 게 없어서 그냥 밑에다가 쓸게.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해석을 전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네들이 찾을 수 있는 어휘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느껴지는 어휘 찾아. 그러면 결국에 글 전체가 하나의 같은 분위기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어휘가 한 10개 있어. 그 10개를 다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한두 개만 찾아도 같은 분위기잖아. 그지? 어차피 똑같은 걸 나타낸단 말이야. 한두 개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한 두세 개 정도 이상은 그래도 찾아야 멀쩡한 거고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단 대충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됩니다. 얘네도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라고 그랬지, 목적? 그죠? 얘네도 속도감 있게 쭉쭉쭉 그냥 한 이 정도 속도로 글을 읽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눈에 띄고 내가 아는 어휘들만 체크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경 변화가 오는 부분들 확인해야 되거든. 변화는 있잖아. 부정적인 거에서 슬픈 거에서 화나는 거 이런 식으로는 변하지 않아. 무조건 좋은 감정이 나쁘게 변하거나 나쁜 감정이 좋게 변하거나 그 대비가 상당히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 있을 때요. 보통은 헷갈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잘 잡아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한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전 감정보다는. 그래서 변화한 감정을 우선적으로 찾아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변할 때 relieved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리네. relieved. 이상한데? relieved. 맞나? 왜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이상한데? 모르겠어. 갑자기 이거 맞니? 이가 들어가야 되나? 대충 온도가 안심한 이 뜻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거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요 분위기나 신경은 있잖아. 선택지에 웬만하면 단어가 2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2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하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막 5개 옵션을 다 읽다 보면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알아야 정상이거든? 하나 정도는 쉬운 걸 내줘. 그러면 이거 모르잖아? 알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풀면 돼요. 어차피 같은 분위기잖아. 어차피 똑같은 말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 그냥 아는 걸로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지문 전체에서 찾을 때도 아는 단어만 가지고 분위기나 신경 찾는 거, 그리고 답을 고를 때도 아는 단어만 가지고 찾는 거. 됐지? 그리고 도표는 제일 쓸 게 없어서 도표 그냥 여기다가 살짝 껴볼게. 도표 문제는 일단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였죠. 그죠? 자, 듣기 시간에 풀 건데 뭐 알려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번부터 올라가자. 5번부터 올라가자라는 거. 보통 3, 4, 5번 안에서 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왜냐면 도표 같은 거는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답을 밑에다가 넣는 경향이 있어. 뭐 어떤 문제나 안내문, 내용일치, 도표 이런 거는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보통 밑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고요. 그리고 도표 문제들은 정보의 나열이야. 정보가 나열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글의 흐름이나 맥락 같은 게 없어. 그래서 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데이터 값을 쭈루룩 연결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정보의 나열이라 하면 우리는 요 문장들을 읽을 때 값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건 그 정보들이 어느
들어가 있는가? 숫자 표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 표현, 수량 표현에 주의해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에 나와 있는 이 수량 표현들을 확인하면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 표현 조금만 더 이어서 몇 개 보자. 일단 분수를 퍼센트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 표에는 퍼센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는 분수로 쓰는 거야. 분수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기수, 서수를 그대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요. 서수분의 기수. 요 서수가 분모, 위에 있는 기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쓰고 싶어. 그러면 a third, 뭐 아니면 1/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게 3분의 1이라고. 자, 여기 말하는 기수가 1, 2, 3이고요. 1, 2, 3, 4 얘네들이고 서수가 순서를 나타내는 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뭐 fourth, fifth, sixth 이런 것들 있죠. seventh, eighth, ninth, tenth 얘네들이 서수입니다. 그래서 분자들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량 표현들 중에서 수량 표현사 중에서 하우프는 절반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애들이 모르는 애들 있잖아. 쿼터는 그냥 그대로 쿼터라고 써. 그래서 하우프가 2분의 1 반이고요. 쿼터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우프라고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는 50% 정도 깔고 가야 되는구나. 그거랑 쿼터면 무조건 얘는 25%야. 됐어? 아니면 half of the quarter 이랬어. 쿼터의 반 이랬어. 8분의 1. 됐니? 그래서 이 정도로 퍼센트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양으로 비교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비교 표현들로 more than 하면 얘네들은 뭐뭐 이상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포함해서 넘어가는 거야. 요거야. 그리고 less than. less than은 뭐뭐 미만이거든. 그래서 요 같다가 아니라 그냥 더 적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ore than이나 less than 같은 거 이런 표현들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그 부정 표현들 양에 대한 그런 표현들 중에서 little이랑 그리고 few 얘네들 그리고 a little이랑 a few little이랑 few는 기본적으로 부정어고요. 어가 있는 것들은 긍정어입니다. 그래서 양 자체는 똑같거든. 근데 little이랑 few는 그냥 거의 없는 그 정도로 없다의 뜻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 little이랑 a few는 있다야. 근데 약간의 이 정도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 little이랑 few 들어가면 이건 부정어구나. 그럼 뭐가 안 된다, 아니다 이 정도의 뜻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고 10분 쉴게요. 쉬운 거 좀 풀어볼까? 2번 보세요. 2번. 분위기나 신경. 자, 내가 그랬지?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딱 밑줄 그어 줄 테니까 요거 보고 그 시간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딱 봐봐. 이 정도 속도로 읽어야 돼. 됐어?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여러분이 그냥 분위기나 신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의 전부 동그라미 쳐줍니다. 30초. 이기. 자, 5초. 답 고르세요. 그럼
갑니다. 3, 2, 1 볼게요. 자 봅니다. 에너스데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자 여기 체크했어야지. I froze. froze 무슨 뜻이야? 긴장하다. 그치? 긴장하고 얼어붙는 거 얘기하죠. 겨울왕국 영어로 뭐야? frozen. 얼어붙은. 그래서 그럼 그냥 얼어붙은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차트 긴장이 있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추위 괜찮죠? 추위가 뭐야? 쌀쌀한 거. 그치? 그럼 여기서는 바들바들 떨리는 거 얘기하겠죠. 그죠? 아니면 pins and needles 얘네도 괜찮아. 핀 요거죠. 이렇게 앞장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니들 바늘이죠. 그죠? 아니면 핀이랑 그런 바늘이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얘기하겠지. 그치? 쌀쌀하게. 그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스트로그도 괜찮네. 스트로그 무슨 뜻이야? 약간 애매한데 뭔가 분투하다. 그러니까 좀 고생하면서 노력하는 게 스트러글이거든. 그래서 분투해, 막 노력해. 그리고 I felt pressure. 압박 괜찮잖아. 압박을 느낀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애들은 말이 어쩌고저쩌고 trap 덧치죠. 그죠? 그럼 갇힌 거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뭔가 덫에 갇힌 것 같다. 또는 꼼짝 못한다. 이 정도의 의미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흐릿한 이란 뜻이죠. 그죠? 그럼 흐릿하게 뭐야? 너네 사진 같은 거 막 블러 처리 같은 거 하잖아. 그 블러예요. 뭔가 막 눈앞이 이제 흐려지고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waiting for me blah blah. I know that I couldn't continue. 계속할 수 없다. 괜찮지? 그래서 나는 잘 계속할 수도 없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요 안에서 딱 이거 한두 개만 있으면 바로 찾았겠다. 그리고 좀 쉽다 싶은 거 프로즈나 프레셔 요 정도만 찾았어도 답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 그냥 선택적으로 보면 되고요. 내가 지금 골라준 것들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만 찾았다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에 맞는 정석, 분위기 찾아주면 되겠지. 자, 막 얼어붙어있고 막 고군분투하고 막 힘들고 긴장하고 압박을 느끼고 그래. 그럼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여기 있다. 이 있는 거 맞았네. 아이씨 괜히 쫄려가지고 쓰다하네. 자 요거 좋은 감정이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grateful은 감사하는이야. 감사하는 좋은 감정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쁜 감정 지금 3가지 있는데 bored 지루하면 막 압박을 느끼고 얼어붙지 않겠지? 그지? 그리고 막 긴장한 것에 빡이 친 건 아니죠? 화이트 아주 당황한 거, 멘붕이 온 거 요게 맞겠지. 그지? 요 정도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미리 10분 쉬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기